이번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질문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어떤 맥락을 제공했는지, 어떤 형식으로 답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프롬프트는 모델이 작업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짧게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늘은. 이 문장을 받은 모델은 문장을 이어서 완성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푸른색입니다. 또는 하늘은 맑은 날에는 푸른색이고 흐린 날에는 회색이나 하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사용자가 정말 원한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단지 하늘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원했을 수도 있고 문장을 완성하길 원했을 수도 있고 시적인 표현을 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의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완성해줘. 하늘은. 그러면 모델은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아, 이 사용자는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완성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늘은 오늘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시작입니다. 짧은 입력만 던지는 것과 원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델은 같은 문장이라도 지시가 붙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모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요약해줘. 번역해줘. 분류해줘. 문장을 완성해줘. 코드를 작성해줘. 표로 정리해줘. 이런 작업 지시가 들어가면 모델은 훨씬 더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지시가 없으면 모델은 입력된 문장을 보고 스스로 가능한 작업을 추측합니다. 이 추측이 맞으면 괜찮지만 틀리면 결과가 엉뚱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이 추측해야 하는 부분을 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프롬프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더 좋은 맥락을 제공할수록 모델은 더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글을 써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3분짜리 발표문으로 써줘. 이렇게 말하면 대상, 주제, 형식, 길이가 함께 제공됩니다. 모델은 이제 막연한 글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발표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롬프트에서 맥락은 모델의 시야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출력 형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같은 내용을 문단으로도 쓸 수 있고 표로도 쓸 수 있고 리스트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델은 임의의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식이 있다면 처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해줘. 세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해줘. 각 항목은 한 문장으로만 써줘. JSON 형식으로 출력해줘. TTS에 넣을 수 있도록 구어체 문장으로만 작성해줘. 이런 식의 지시는 결과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결국 결과물을 원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얻는 기술입니다. 모델이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알아서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형식을 사용자가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프롬프트의 기본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식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묻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질문형 프롬프트입니다. 모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또 다른 기본 형식은 지시문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것은 단순한 질문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는 질문보다 지시문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시문은 모델의 작업 방향을 더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형식은 질의응답 형식입니다. Q.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A. 이런 형식은 많은 데이터셋에서 사용된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질문과 답변의 관계를 쉽게 파악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Q-샷 프롬프팅이 나옵니다. Q-샷 프롬프팅은 예시를 몇 개 보여주고 그 패턴을 따라 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분류를 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멋지다. 긍정. 나빠. 부정. 그 영화는 굉장했어. 긍정.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공연인가. 이렇게 입력하면 모델은 앞에 예시를 보고 마지막 문장도 감정 분류를 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정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모델은 별도의 학습을 새로 한 것이 아닙니다. 프롬프트 안에 들어있는 예시를 보고 문맥 안에서 패턴을 학습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마이너스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즉, 프롬프트 자체가 작은 학습 환경처럼 작동합니다. 지로 마이너스 샤트 프롬프팅과 표 마이너스 샤트 프롬프팅의 차이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로 마이너스 샤트 프롬프팅은 예시 없이 바로 작업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의 감정을 분류해줘. 그 영화는 최악이었어. 이것은 지로 마이너스 샤트입니다. 모델에게 예시를 주지 않고 바로 답을 요구합니다. 반면 표 마이너스 샤트 프롬프팅은 몇 개의 예시를 먼저 제공합니다. 좋아, 긍정, 싫어, 부정, 재밌어, 긍정, 그 영화는 최악이었어. 이렇게 하면 모델은 앞의 형식을 따라 마지막 문장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작업은 지로 마이너스 샤트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애매하거나 원하는 답변 형식이 중요하거나 모델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표 마이너스 샤트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모델에게 정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예시는 좋은 지시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예시를 보면 훨씬 빨리 이해합니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프롬프트에는 보통 4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둘째, 맥락입니다. 어떤 배경과 조건에서 답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셋째, 입력입니다. 모델이 처리해야 할 실제 데이터입니다. 넷째, 출력 형식입니다. 답변을 어떤 형태로 내보내야 하는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프롬프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줘. 핵심은 3문장으로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꿔줘. 입력. 여기에 긴 글이 들어갑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지시가 있습니다. 요약해 달라는 것입니다. 맥락도 있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입력도 있습니다. 요약할 글이 들어갑니다. 출력 형식도 있습니다. 3문장으로 정리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롬프트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그냥 요약해줘라고만 하면 모델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길게 어떤 방식으로 요약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결과가 기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모델을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델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즉, 모델에게 좋은 문제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애매하면 답도 흔들립니다. 문제가 명확하면 답도 안정됩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막연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 써줘. 멋지게 정리해줘.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도 애매합니다. 모델에게도 애매합니다. 좋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멋지다는 것이 어떤 톤인지, 자연스럽다는 것이 어떤 문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글 써줘 대신 유튜브 설명란에 넣을 수 있도록 500자 이내로 정리해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정리해줘 대신 검은 배경의 기술 채널, 썸네일에 어울리는 짧고 강한 문구로 정리해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대신 TTS가 읽기 편하게 짧은 문장 중심으로 바꿔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여러 작업을 한 번에 던지는 것입니다. 모델은 여러 작업도 수행할 수 있지만 지시가 복잡하게 섞이면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요약하고 번역하고 제목도 만들고 SEO 태그도 붙이고 감성적으로 바꿔줘라고 한 번에 말하면 결과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을 단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요약합니다. 그 다음 제목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설명란을 만듭니다. 그 다음 태그를 만듭니다. 이런 방식이 프롬프트 CHAINing의 기본입니다. 프롬프트를 하나의 거대한 명령으로 만들기보다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예시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문체나 형식이 필요할 때는 예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유튜브 제목 스타일이 있다면 기존에 마음에 들었던 제목 몇 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TTS 스크립트 스타일이 있다면 이전에 사용한 문장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은 예시를 통해 톤과 형식을 더 잘 맞춥니다. 네 번째 실수는 평가 기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델에게 더 좋게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좋아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더 짧게, 더 강하게, 더 쉽게, 더 전문적으로, 더 클릭하고 싶게, 더 차분하게, 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어이면서 동시에 기준표입니다.
모델은 그 기준을 보고 결과를 조정합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제 작업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제목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나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제목 만들어줘. 조금 나은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컴퓨아이에서 VA 개념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제목을 만들어줘. 더 좋은 프롬프트는 이렇게 됩니다. 컴퓨아이 초보자를 대상으로 VA가 이미지와 레이턴트 사이를 오가는 번역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유튜브 제목을 5개 만들어줘. 너무 논문식으로 가지 말고 클릭하고 싶지만 과장되지 않게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모델은 대상, 주제, 핵심 메시지, 개수, 톤을 모두 알게 됩니다.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코드 생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파이썬 코드 짜줘. 조금 나은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CSV 파일을 읽어서 평균을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줘. 더 좋은 프롬프트는 이렇게 됩니다. 팬더즈를 사용해서 세일즈 CSV 파일을 읽고 캐터고리별 매출 평균을 계산한 뒤 결과를 AVRAGSALS CSV로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파일이 없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코드에는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을 넣어줘. 이 프롬프트는 모델이 작성해야 할 코드의 목적, 라이브러리, 입력 파일, 출력 파일, 예외 처리, 주석 수준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결국 좋은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머릿속에만 있던 조건을 모델이 볼 수 있는 문장으로 꺼내는 과정입니다. 모델은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프롬프트 안에 들어간 정보만 보고 작업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문장으로 잘 꺼낼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화려한 마법 주문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호함을 줄이고 작업을 명확히 하고 예시를 제공하고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실용적인 설계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전달하는 입력입니다. 그 입력에는 질문, 지시 맥락, 예시, 출력 형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짧은 프롬프트만으로도 모델은 답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지로-샷 프롬프팅은 예시 없이 바로 작업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퓨-샷 프롬프팅은 몇 개의 예시를 먼저 보여주고 그 패턴을 따라 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모델은 프롬프트 안의 문맥을 보고 작업 방식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시와 맥락과 예시와 출력 형식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을 억지로 조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보이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에게 좋은 문제를 주는 사람이 더 좋은 답을 얻습니다.